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물론 시험은 보지 않고 제가 레포트 내드렸던 것을 대체하는 걸로 끝낼 텐데요. 진짜 교회 사회복지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사회복지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인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사회복지를 너무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쭉 봐왔듯이 태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요. 또 고아와 과부한테도 하다못해 나그네한테도 신경을 쓰시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교회 사회복지 이해와 실천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사회복지 실천, 교회 사회복지, 교회 사회사업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은 사회복지 체계와 전체 사회를 현장으로 봅니다. 교회 사회복지는. 교회 사회사업은 교회와 지역사회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회복지는 자원은 교회를 포함한 사회복지 체계 자원 활용을 말하는 거고요. 교회 사회사업은 교회 자원을 주로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거는 성서적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관점은 일반 사회사업 프로그램 전반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활용하고 본다는 겁니다. 주체는 기독교인이 주체가 되겠죠. 바람직한 지역별 교회 사업, 교회 사회복지 사업을 놓고 보면 도시와 농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유아원 및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 5세 미만의 아동의 타가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의 초등학교 아동방, 방과후 지도 보호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국방 운영을 놓고 교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청소년 생활상담, 소년 소녀 가정 결연 후원, 유아시설 청소년 결연 후원, 유아시설 운영, 유아시설 운영비 지원, 독서실 공국방 운영, 농어촌 지역 유아원 및 유치원 운영, 농번기 타가 서비스, 공국방을 운영하는 것이 농촌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 아마 농번기인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농번기 때 타가서 운영해 준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은 청소년 도서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건전놀이 및 놀이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시지역에서 노인 농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학교 운영, 경로당에서 무료 식사 제공,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교회에서 불우노인 식사 제공, 시설 양로원 및 요양원, 노인 결혼 후원, 시설 양로원 및 요양원 운영, 직접 운영하는 거, 거택보 노인 결혼 후원, 가정봉사 서비스, 농촌에서는 노인학교 운영, 노인 공동사업, 도시교회 노인학교와 자매결연, 장애인을 또 놓고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저소득적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시설장애인 결연 후원,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
거택보 장애인 후원 기란, 장애 아동 부모 자조 집단 모임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농촌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보정부 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뭐 미혼모 가정, 또 모자 가정 결혼 후원, 율랑 여성 선도집 운영 등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골에서는 여성 교양 광장을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회복지 실천의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회 사회복지 실천에서 문제점은 동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후 구조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전통적으로 개인 복음, 개인 구원을 강조해 왔습니다. 복지는 복지 그대로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고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실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죠. 사회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책임 외면. 둘째, 수평적 사랑보다 수직적 사랑만을 강조하여 이웃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크리스천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선교를 인간화로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경향이 큽니다. 인간 생활의 복지, 인권, 봉사의 차원이 소홀히 취급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방법 문제, 자원봉사적 시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입장이 아닌 제공의 입장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 교회는 단편적이고 즉흥적이고 단수적인 활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인간 사랑을 전면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작은 것은 크게 포장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현장 활동가들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있었죠. 위의 반복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사랑이라는 정체성에 의거하여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과제, 성급한 기대에 대한 극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 사회복지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그냥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쉽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조금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목사, 교회 지도자, 교인과의 역할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목적과 성공의 척도의 오해, 교회 출석률과 출석률과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성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 달성의 평가,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태도 및 내용의 명확화, 즉 복지 선교 태도의 정확화, 지역복지 선교 내용의 명확화. 그렇죠. 이게 지역복지 선교를 하는 태도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또 내용도 어째요? 명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회복지 실천의 전망, 바람직하지 않는 요인들에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개교회주의, 개인구원주의, 수직적 신앙주의, 개교회, 각각 교회주의죠. 아니,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개교회 각자 그냥 하는 거예요. 오직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지 하는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개교회만 어쩝니까? 활동을 합니다. 개인 구원주의. 예, 맞아요. 개인이 어떤 복지 프로그램 생각을 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개인 구원주의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수직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복지 선교 활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 선교 활동은 말 그대로 복지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실은 그걸로 인해서 뭐 전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교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위한 구조와 내용, 이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여 교회 시설에 대한 사회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간의 유화 협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교회가 하나하나의 자원으로 정말 교회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 간의 협동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현대 교회 사회복지 역할. 교회 사회복지는 일반 사회의 한계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기초로 하여 인간 복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독교적 실천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실천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회 사회복지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동반자 및 비판자적 참여의 역할. 교회 사회복지는 정부 복지적 실천을 보조해주는 동반자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비판적 참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판적 참여자라는 개념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가치 판단자, 사회복지 정책의 아젠더 형성자, 사회복지 정책 대안 개발자를 포함합니다. 복지 선교적 역할을 보신다고 한다면 상호 부조적 관계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순기능적 상태를 세 가지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체계를 이루는 개인이나 가족, 집단, 조직체끼리 적절하고 건강한 정보, 의사소통, 상호 의존 관계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높은 삶의 질과 사회 통합을 경험합니다. 둘째, 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를 이루는 개인이나 가족, 집단, 조직체끼리 높은 수준의 신뢰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높은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경험합니다. 셋째, 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체계 밖보다 큰 체계와 적절하고 유능한 관계를 맺고 물질과 에너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체계를 이루므로써 높은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개선 방향, 교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의 구축, 정말 그 어떤 조직체보다도 교회와 교회 간이 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질 않습니다. 실은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교회와 교회가 정말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지 않고 또 교회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방법과 원칙, 한편 잘못된 실천 태도 때문에 지역을 위한 교회 사회복지 사역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베푸는 자선을 통해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종교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원조를 미끼로 삼는 경향이 있어 복음과 엇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미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복지는 복지로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지 않잖아요. 그 복지를 어떻게 보면 미끼로 그 사람을 반드시 포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갖게 되는 거니까요. 둘째, 감성적인 동정심만으로 이웃을 원조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의존심을 키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 사회적인 평가 없이 동정심만으로 원조하는 것은 이들에게 의존심을 조장시키고자 자조하고자 하는 의욕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어 해를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도움을 제공하는 교회나 개인의 편의대로 원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움을 제공하는 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회사업이 실적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며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조그만 봉사를 하면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도움을 받은 자들에게 사회적인 낙인을 찍어주는 구제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게 하는 심리적인 손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지역 사회복지 사역의 실행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교회는 영구적인 욕구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인 것들을 가능한 만족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둘째, 교회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적절히 느끼고 있는 욕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겠죠. 셋째, 교회는 단순히 교세 확장의 목적이 아닌 대상자를 위한 순수한 봉사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사회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회는 지역사회의 질서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사회기관 등과 협력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회는 인간의 종업성을 상실하게 하는 모든 제도와 권력을 인식시켜 미래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언을 해놨는데요. 김성철 교수라는 분이 해놓으셨어요. 교회의 조직적인 면에서 매우 우수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신자를 가르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의결운영위원회, 구역회, 기관, 서클을 막 운영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사회사업과 연결시켰을 때 매우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 사회복지 사업 활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단, 대학, 사회사업기관, 지역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상호협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과 함께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전문성을 통해 교회는 지역사회와 더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참여 형태의 실천 전략. 교회는 본래 사명과 역할에 따라 사회복지적 실천을 적절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 봉사의 정신을 회복하여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을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교회 사회복지적 실천의 의무입니다. 교회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참여 모델에 따라 그 규모와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소극적인 참여 모델입니다. 이 형태는 연말에 불을 돕기 성금, 어려운 시설 방문, 수재의연금 등 구호적 성격의 일회성 봉사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둘째, 적극 참여 모델.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독립된 사회복지 법인 운영 모형이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운영 모형입니다. 간접적인 참여 모델. 이 형태는 교회가 직접 사회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교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 선교적인 책임과 봉사요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동기하고 훈련시키며 봉사할 기회를 창출하여 주는 모형입니다. 뭐 적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게 이제 보통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회복지 참여 모델이 지역사회를 위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비전을 명확하게 결정한다. 둘째,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교회에 대한 기대, 생활상의 문제, 복지 욕구,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 자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지역사회 조사를 토대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별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목표 설정은 지역사회 전체와 합의를 통해 세워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교회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시 자유롭게 교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복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들은 있죠. 그것도 복지 일환입니다. 그것도. 넷째, 교회 시설을 개방합니다. 필요시 지역 주민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센터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주민들의 복지 마인드 함양을 위한 복지 교육을 회 내부로 학생부, 구역 모임 등을 통하여 복지 실천 욕구를 고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 실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교회는 교회 내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그룹을 조직하고 그룹별로 활동을 특성화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자원봉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언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교회에 의탁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 간의 연대 협력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한 교회가 모든 복지 활동을 하려는 과욕을 버려야 합니다. 각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회의 능력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 활동을 전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이거를 잘하고 이 교회는 이거를 잘하고,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는 음식을 정말 잘 만든다. 이 교회에서는 다양한 문화 광자를 잘 할 수 있다. 이 교회에서는 다양한 인적 자원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교회가 연계를 해서 정말 실은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일의 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해요. 예일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만, 그곳에서요 느끼는 게 어떤 봉사단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봉사단체는 다른 거 안 해요. 매주 2주에 한 번씩 딱 팀을 이끌고 와요.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만 딱 해주고 갑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도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계란만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고기만 후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컵라면만 후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딱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확히 잘 활용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자원안 및 정보화, 교회 사회복지 자원 현황, 인적물적 자원, 시설 자원, 교회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개성교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야, 정말 보면 내장 통합, 기장, 감리교, 성결교, 복지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모자복지, 장애인복지, 불황인복지, 노인복지 아주 다양하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가 돼서 야, 여기는 이런 게 잘하더라. 근데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운영해 버리잖아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개신교의 복지시설 운영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교회의 시설들은 교회 자체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시설 자원에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좋은 연관성을 맺기 위해 이미 갖추어진 시설들을 적절하게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할 뿐만 아니라 복지적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복지 자원의 개선 방향, 인적 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건물을 개방하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개방의 범위, 접근성의 배려를 제시합니다. 첫째, 지역사회를 위해 건물과 시설들을 개방할 때 지역사회의 복지적 필요를 확인하고 교회 자체 내에서 민주적인 의사 절차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지 처음부터 합의를 통해 내부 책임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적급성의 배려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 구축. 정말 정보는 넘쳐나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과 회원들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여 거기에 정보들을 공유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복지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또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앞전에 영어 한 프로 보시라겠죠? 그걸 기말고사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그 숙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도 공부가 됐어요. 실은 제가 그래도 사회복지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사회복지를 설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얼굴을 뵙고 서로 저희가 같이 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던 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